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 결혼을 한 이유가 결국에는 상상을 못했죠. 결혼 언제 하셨어요? 2011년도? 몇 살 때? 29살. 29살 때 했어. 선생님은 언제 결혼하셨어요? 16년도. 몇 살 때? 네, 29. 29? 29살. 뭐 다 뭐 28, 9에 했네요. 저기 선생님은요? 27. 다 20살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뭘까? 결혼할 때 갖고 있던 거. 내가 능력이 있었던 거에서 봤을 때 그때 할 수 있었던 거 없어. 몸밖에 없었어. 사실 살면서 사람들은 다 몸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이제 이 능력이 갖춰질 때를 생각해보면, 자 그럼 내가 결혼할 때 나는 가진 게 없었어. 사실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실 배워놓은 게 땡이에요. 현재 갖고 있는 건 없다고. 그냥 배워놓은 거, 그냥 엄마 아빠가 날 키워줘서 내가 지금까지 그 나이 때까지 배운 게 전부고, 돈도 뭐 많이 벌어놔봤자 3, 4천만 원이겠지. 정말 안 쓰고 모아놓은 거 가지고. 근데 결국엔 그 돈이 어떻게 됐어? 결혼할 때 쓰잖아. 결국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쓰기 위해 모으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28세까지 엄마 아빠가 학원 보내주고 학교 보내주고 20년 내내 대학까지 치면 23살까지 대학을 다니고 5년 정도의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5년, 6년, 7년 살다 보니까 어때요? 뭘 원해요? 그렇게 결혼해 살고 애기 키워봤잖아.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해본 거야. 거의 다 해본 거야. 우리가 할머니랑 다른 건 없어.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세상을. 뭐가 있냐고 혼자 커봤는데. 근데 결혼도 해봤고 애기도 낳았고 이제 그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야 이제. 맞죠? 네. 자 그러면 그 상태로 내가 그럼 70년을 늙는다? 그럼 70년 동안 할 게 뭔가? 아이 낳고 결혼해봤어. 자 그럼 이제부터 해야겠죠. 사는 거잖아. 이제부터 지금까지 한 거 없어. 엄마 아빠가 키워준 대로 살았고 23살까지 다 보호받고 컸잖아. 할머니한테 컸든 동생이랑 컸든 그냥 컸다고. 다 다른 사람들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어쨌든 사회에 진출하기까지는 우리가 10년도 안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회에 진출까지 따지면 15년? 근데 15년 중에서 나 혼자 자립해서 한 시간을 따져봤을 때 몇 년 안 돼. 몇 년 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19살 때부터 일해서 29살까지 일했어요. 19살부터 29까지 10년 10년. 일을 했어. 그죠? 자, 그럼 10년 일을 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 생활 몇 년? 10년? 자, 그러면 나 혼자 배운 거 10년? 그지? 송 선생님 딱 인생을 그려봐봐. 10년 동안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할 때는 엄마 손에서 컸어. 그리고 10살 때부터 20살까지 공부했어. 다른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지냈어. 그 다음에 20살부터 30살까지는 나 혼자 돈 벌면서 자립했어. 사회생활 해봤어. 그리고 30살에 결혼해서 지금 7년간 아이를 낳고 엄마가 돼봤어. 모든 거의 인생이 다 이럴 거예요. 똑같은 엄마들이, 똑같은 여자들이 지금 저와 비슷한 30살 후반 중반을 갖고 있는 엄마들의 삶은 거의 80년대에 같이 태어났거나 80년대 사람이잖아. 지금 저희가 80년대 태어났지만 90년생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9일입니다. 91. 그럼 85에서 91이라는 그 10년에 거의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 자 근데 내가 80 시대이고 여긴 90 시대잖아요. 내가 86이지만요 91이면 5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 5년 동안의 사람들의 생각이 확연히 다를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송 선생님은 어떤 걸 원하느냐.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싶다. 근데 그 성장이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왜 나왔냐? 일을 왜 했냐? 여성이 아이를 키우려고 했고 그러려고 그만뒀어 일을. 본인 일하고 있었었잖아. 근데 그만둔 이유가 있어. 왜? 그땐 뭐였어? 아이한테 올인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다고요. 잘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하던 부분도 좀 지겹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싸리 집에서 아이 보자 하고 들어가. 보통 여자들이 또 입덧하고 둘째 나오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쉬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쉬고 싶어서 이제 집에 눌러 앉아. 눌러 앉아 보니까 또 이제 뭐가 필요해? 그때는 돈 벌고 막 힘든 게 싫어갖고 집에서 쉴 줄 알고서 들어갔단 말이지. 근데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 할 일이 너무 많네.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집에 있으면 뭐해? 청소하고 밥하고 아이 오면 간식해주고 또 밥하고 설거지하고 결국에는 쉬는 게 아니라 집안 일이라는 일이 바뀐 것 뿐인 거야. 근데 또 뭐가 바뀌었어? 보수가 없다 이거지.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어? 권리가 또 없어졌다 이거지.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눈 뜨고 잘 때까지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일이 설거지와 밥이란 어떤 살림거리의 일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가정을 위한 환경, 물리적인 환경,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또 아이의 심신을 달래야 되는 심리적인 환경을 알아줄 수 있는 역할의 일을 선택한 거야. 주부라는 것은. 자, 그래서 나는 주부로 머물렀을 때 행복하면 주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부를 하는데 우리 80시대와 90시대는 어때? 다 배웠어. 어떻게 배웠어? 똑똑한 머리를 갖췄어. 즉 배울 능력이 있단 말이야. 배웠을 때 알 능력이 있어. 예전에는 알려줘도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다면 이제는 알려주니까 생각을 하는 머리를 갖고 태어났어. 80, 90년대 시대들이 60과 50보다는 더. 그래서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이 처음엔 재밌다가 어때요? 지겨워져. 아니면 내가 이 뭔가 내조를 함으로써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주부라는 역할이 그분의 최적화된 직업인 거야. 보수 없어도 되고. 주부로서 근데 그거는 뭐가 있어야 될까? 옆에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그 주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주부인데 옆에서 똑같은 대우가 없어. 내가 일을 했을 때의 인격과 일을 했을 때 보수를 받을 때와의 똑같은 권리가 아니라 살림을 하니까 권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나는 살림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재밌고 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한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치와 의미로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인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인정. 우리가 같은 가치로운 일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무너지고 싶고 포기하게 되고, 그게 사람이 그렇게 좀 간사하고 약한 존재예요. 그만큼. 근데 이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나의 개인 성장을 위해서라면서. 근데 내 개인 성장이 결국엔 내 아이와 연결이 되니까 온 거잖아. 그리고 내 아이를 왜 잘 키우고 싶은지 생각해봐.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나의 모습으로 키우고 싶은지, 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키우고 싶은지. 저는 그래서 늘 인간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같은 모습에 같은 세월에 같은 시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변화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다른 변화됨을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람이 무너지기 가장 쉬울 때가 언제냐면 안정적인 걸 추구할 때예요. 제가 생각할 땐. 저는 교육업계에 있고 배움을 쫓는 사람으로서 티칭할 수 있고 선생님이라는 일을 선택한 사람으로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기보다 나는 변화적인 것을 지향할 때에 거기엔 진화가 있고 거기 안에 혁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저는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자연의 이치가 계속 변하는데 나는 계속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건 모순된 것으로 따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 성공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야, 계속. 우리가 일을 선택할 때 안정적인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것을 지향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변화적인 것을 지향해야 될 곳이 있어. 근데 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30, 40대에 찾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어느 곳에서 안정을 찾아야 될까요? 안정. 안정적인 거 찾고 싶지. 월급도 안정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지. 그럼 안정이 먼저야, 변화가 먼저야? 변화가 먼저야. 왜? 내가 안정적이었었으면 지금 70대, 80대게? 즉, 읽어놓은 게 있어야 안정적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읽어야 할 때야. 읽어야 할 때지. 선생님들이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방식과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사고방식을 계속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신다고 그러면은 나에게는 뭐가 없어? 변화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5년 동안 얘기한 게 뭐냐면 변화를 계속 유도하고 변화를 계속 시도하게 만들고 그 변화와 스스로 싸우는 것을 격려해주는 일이 제 일이거든요. 변화를 하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변화라고 하면 무서워해요. 내가 남가람 선생님한테 자기가 해왔던 사고방식과 했던 행동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비즈니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거부하는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우선 사회 조직 안에서 내가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성적인 논리적인 두뇌가 돼야 되는 거지 감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왜? 윗분한테 코칭을 받을 때는 그게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예요. 남자랑 내 남편이랑 말하고 싶죠. 잘 맞받아치고 싶지. 남편들이 막 논리적인 근거 대가면서 얘기할 때 나는 감정만 상하지 논리적인 부분에 서로 토론할 수 있어? 그냥 막 무식하게 막 말빨로 막 소리 지르 이런 거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다른 논리적인 근거를 댐으로써 내가 원인과 결과와 내가 분명히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어할 수 있어, 언어로? 제가 책 전문가가 되는 이유는요, 언어 하나면요 모든 권리나 책임과 선택과 원하는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어요. 말 하나로 내가 원하는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지식도 언어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내가 싫은 사람도 말로 해서 날 떠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로 잘난 아이를 만들고 싶으시면요 언어 능력 길러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단어 한 단어로도 한 사람의 준우까지 들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지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선생님, 근데 이 말은요 언제 나가냐면요 아는 게 많을 때, 그리고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자신감을 또 드러내요, 말은. 그래서 제가 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책은 다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첫 번째, 정말로 내가 성장을 원하냐.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가 커요. 다른 거 없어. 뭐 내가 진짜 뭐 행복하게 잘 사는데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싸우거나 뭐 이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사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니야.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많거든. 있냐고요, 그런 게. 그 정도는 없어요. 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없어. 그럼 없는 거야. 송사 선생님은
꼭 나쁜 일이 일어나야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꼭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 송세현 선생님처럼 결혼해서 사는데 권리가 없어. 자유가 없어. 자유 보장도 없어.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못할 때 되게 고통스럽고. 근데 누구는 그것도 그냥 미비하게 다 이런 거 아프다 하고 지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 이걸 예민하게 내 내면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 고통이 이제 나의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거는 좋은 징조라고 얘기를 하잖아. 살면서 내가 고통도 없고 그냥 물 흐르듯이 막 흘러간다. 내가 20, 30대인데? 40대인데? 그리고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뭘 먼저 찾아야 될까요? 고통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 마음속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북큐레이터 일은요, 그냥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일이 아니야. 우리 일은, 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냥 직업이 북큐레이터 뭐 이게 아니라, 나는 혹시 북큐레이터를 책을 판매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북클럽을 계약한 사람으로 보세요? 저는 저의 일을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계약하고 북클럽 판매하는 사람과 매출을 올리는 사람으로 절대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뭐냐면, 나처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엄마들, 그리고 힘이 없어지는 엄마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곳, 책으로.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일. 나는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해서 왔죠. 지금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려면 내면 속에 뭘 지키고 가야 되냐면, 선생님들이 진짜 여기에 나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